어, 전주역 초마중길에 일요일날 마땅한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교동김밥이 4개월 전에 생겼대요. 오늘 거기서 김밥하고 라면을 먹고 왔어요. 네, 길 건너 집 아주머니가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 색소폰 발명가의 삶. 여러분, 색소폰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기상이죠. 그 부모가 아돌프 sak스, 자기 이름에서 따온 건데, 아돌프 sak스라는 사람인데, 1814년 11월 6일 태어난 사람이고, 부모가 벨기에의 악기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14세경부터 악기를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두뇌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나이에. 그래서 이제 색소폰을 파리로 이주해서 1840년대에 색소폰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몇 살 때냐? 30살 때네. 30대에 색소폰을 발명을 했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악기를 만들면서 수련을 하고 15년 만에 이제, 아니 15년이 아니라 거의 20년 만에 이제 색소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파리의 악기 장인들이 그 색소폰을 엄청나게 질투를 한 겁니다. 이제 밥그릇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색소폰 설계도를 누가 훔쳐가고, 그 다음에 색소폰을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를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쓸데없이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어떤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의 살해까지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색소폰을 발명한 것 때문에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죽을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색소폰 공장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2번이나 나고, 이렇게 못 살게 보니 악기 하나 발명한 사람도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 그래서 이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암에 한번 걸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79세까지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를 했네요. 그래서 결국 색소폰이 이제 색소폰이라고 검색해야 됩니다. 색스폰 하면 안 되고 색소폰. 색소폰이 결국 오케스트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악기가 되었다라는 아주 색소폰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네요. 자,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24살이 된 젊은이들에게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청년 배당을 하겠다. 유태인들이 성인식 할 때 이렇게 돈을 모아서 주는데, 그게 20살 때쯤인가 18살 때쯤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평균 거의 1억 원이래요. 거의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돈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뭘 할까. 그 주변에서 20살 청년한테 모아주는 돈이 거의 1억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좀 너무했다 싶은데요. 대학 졸업할 무렵에 젊은이들에게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냥, 자, 우리 저번 신문비전 35에서도 비혼 출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아동수당, 15세나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데가 많잖아요. 뭐 1인당 25만 원이니까 애가 둘이면 50만 원이 생기고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뭐 아동수당을 100만 원 넘게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아무튼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안 나오는데 넘어갑시다. 아무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면은 당연히 사랑하게 해주고 아동수당을 주면은 더 많이 낫겠죠. 자, 러스트벨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러스트벨트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경제가 너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평당 아니면 바른미래당이거든요. 그쪽에 기회가 올 것 같고, 만약에 정동영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어떤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합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칠 것이냐, 그건 한번 지켜보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건 분명해요. 이 얘기도 하고, 뭐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북한에 갔는데, 북한의 그 교육 표어가 구호가 과학으로 비약하여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가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과학으로 비약하자라는 게 꼭 뭐 제조 중국 과학 불기인가 2025 뭐 그거랑 좀 중국을 좀 닮아간 구호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같은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11월 6일자 화요일 신문에 뭐 이런 칼럼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100년지대에 칼럼 제목이 뭐 100년지대에 뭐 이런 칼럼인데,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얼마나 지금 후진적이고 너무 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명인이라는 교육활동가가 학교에 가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유태인 수용소 정문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가 어딘 것 같으냐 했더니 교도소, 학교, 공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도소하고 학교하고 공장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토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갇혀있다, 강제 노동을 한다, 약간 강제 교육 같은 느낌이죠. 계급이 있고 권력 관계가 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애들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학교의 공교육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평론가가, 그러니까 이 교육활동가가 자기 칼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 쓰여 있던 문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구가 뭐냐? 저 독일어 발음 다 잊어버렸는데,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래요. 여기 와서 노동하면 너희들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아우슈비츠 정문에 쓰여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육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예전에 마방수 교수인가가 쓴 책이었던가요? 저는 그 제목만 아주 재미있게 기억이 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이 너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평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면, 근데 지금은 평화롭지 않고 지금은 자유롭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돼. 즉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한 패러다임이 좀 있다는 거예요.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논의가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죠. 뭐가 진리냐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 책 제목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에서 지금 평화롭고 지금 자유롭고 지금 행복한 방식으로 제발 교육만이라도 교육과 육아 우리 가족의 그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를 더 늘려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화로운 가정과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만 이상입니다. 그림 해야죠, 이제.